첫 번째, 이란 여성에 대한 진실. 이란 여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아마도 그들이 억압받거나 무력하다는 인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란 여성은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결혼 및 이혼할 권리, 자녀 양육 권리, 재산 소유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여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약 60%를 차지하며 이는 그들의 열망과 점점 커지는 영향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제약이 여전히 일부 존재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 나가기 위해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하지만 법적, 사회적 진보는 보다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란 여성들이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한 걸음씩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란 여성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들의 내면의 힘을 존중하시나요? 동의한다면 3번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이란의 임시 결혼 해결책인가, 위험인가? 이란에는 법률과 이슬람법에 의해 인정되는 특별한 결혼 형태인 임시 결혼이 존재합니다. 이는 농담이나 느슨한 동거 형태가 아니라 명확한 증명서와 엄격한 종교 의식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임시 결혼은 남녀가 일정 기간 동안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함께 살며 감정적, 신체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는 특히 이란 인구의 65%가 25세 미만이고 실업이 만연하며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식 결혼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합법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누구나 임시 결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은 이혼했거나 과부인 경우여야 합니다. 결혼한 적 없는 여성이라면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남성은 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거 기간 동안 여성에게 생활비를 제공할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의식이 모스크에서 성직자의 증인하에 진행되며 이후 임시 결혼 계약은 공식적으로 발효되고 양측이 동의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시 결혼의 긍정적인 측면은 많은 인권 운동가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으며 이는 매춘을 줄이고 젊은이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감정적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해결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림이 전부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 형태의 사회적 후유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탄생, 임시 결혼을 경험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임시 결혼을 한 여성과의 장기 결혼을 거부하는 남성들. 임시 결혼은 억압된 사회를 위한 단기적 탈출구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인도주의적 불안의 씨앗일까요? 이는 이란 사회에서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임시 결혼세가 합법적이지만 논란의 중심. 이란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 중 하나는 SEJ라고 불리는 임시 결혼입니다. 이는 임시 결혼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감정적, 신체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된 형태입니다. 조건으로는 여성이 과부이거나 이혼했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SEJ는 일부 인권 운동가들에 의해 젊은이들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해결책으로 지지받고 있지만 합법성과 도덕성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 채 태어났고 많은 남성들이 임시 결혼을 경험한 여성과의 결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SEJ는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적 허점으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는 아직 충분히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6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약 14%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경력에서 수많은 장벽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이란 여성의 재능과 창의력, 특히 국제학술대회에서의 활약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그들의 취업 가능성은 남성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결혼과 출산 후에는 이 비율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네 번째, 임시 결혼 이후의 편견과 이란 여성의 아름다움. 이란 여성은
임시 결혼을 경험한 경우 남성들에게 종종 거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여성은 아시아 전역에서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하얀 피부와 함께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여성으로 여겨집니다.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이란 여성의 얼굴은 타원형의 높은 광대뼈, 크고 동그란 눈, 넓은 이마, 긴 눈썹, 작지만 도톰한 입술을 특징으로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란 여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인 검은 옷 뒤에 냉담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세련되게 옷을 입으며 패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여성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충실한 배우자입니다. 이는 엄격한 양육 환경과 매우 엄격한 법률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여성들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란 사회에서 여성은 몇 가지 권리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혼 권리, 자녀 양육 권리, 재정적 권리, 이들은 종종 제한됩니다. 결혼 상태를 변경하려는 여성은 엄격한 조건을 거쳐야 하며 반면 남성은 훨씬 쉽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이혼 후 재정 지원이나 자녀 양육 권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장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은 벌금, 신체적 처벌, 심지어 투옥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젊은이들이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히잡은 법으로 강제되지만 이제 특히 테헤란과 같은 덜 종교적인 도시에서는 느슨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거나 벗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주변 사회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카쇼카이 부족 아내가 남편의 새 아내를 선택하는 곳. 중앙아시아의 혹독한 땅에서 수천 마일의 모래바람을 뚫고 투르크족의 한 갈래인 카쇼카이 부족은 11-12세기에 이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신념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고 강렬한 삶의 정신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현재 약 4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카쇼카이는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유목 부족으로 전통적인 유목 생활 방식의 마지막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카쇼카이 사람들은 파르스주의 쉬라즈와 피루자바드 근처의 비옥한 산악 지역에서 거주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축 사육에 충실하며 계절에 따라 이동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관습을 유지합니다. 이 부족의 가장 두드러진 문화적 특징 중 하나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관점입니다. 남성은 첫 번째 아내의 동의 없이 여러 아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보통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리고 첫 번째 아내가 직접 남편의 두 번째 아내를 선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편은 반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독신 생활은 금기시되며 이기적이고 자연의 생존 법칙에 반하는 삶의 방식으로 간주됩니다. 가족 전통의 엄격함뿐만 아니라 카쇼카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양탄자 직조 기술로도 유명합니다. 카쇼카이 여성들이 만드는 양모와 실로 짠 제품은 색채의 세계를 담고 있으며 그들의 자유로운 영혼과 정신적 삶을 깊이 반영합니다. 축제에서 카쇼카이 여성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머리 스카프로 단정하게 꾸미며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중심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 정부는 카쇼카이 사람들을 안정적이고 고정된 생활 방식으로 정착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조상처럼 산과 바람, 가축과 함께 사는 삶은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은 유목 생활을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을 배우고 생계를 찾기 위해 산을 떠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불빛과 뿌리로부터의 부름 사이에서 그들은 길을 잃고 현대에 대한 열망과 전통을 지키는 책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부족의 장로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가 민족적 자부심을 잃으면 카쇼카이의 영혼이었던 가치들이 시간의 흐름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번째, 이란의 여자 축구와 성별의 비극. 축구는 이란 여성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 대슈가 종교법은 여성이 남성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란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현재 세계 랭킹 59위, 아시아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이란 여자 대표팀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선거 때문이 아니라 팀에 8명의 남성이 포함되었다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란 축구 관리인 모지타바 샤리피는 이란 축구연맹이 성전환 수술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남성 선수들을 여자 리그에 참가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이전에도 2008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유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성별 사기가 쉽게 발각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이란 여성 선수들이 착용해야 하는 의무적인 스포츠 복장, 긴 소매 유니폼, 긴 바지, 히잡, 이 종교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 실제 성별을 가리는 데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남성적인 외모의 선수들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퍼지며 비판과 조롱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여론의 압박 속에 이란은 2014년 여자 축구에서 성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며 사기를 방지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포츠 윤리, 여성의 권리, 트랜스젠더의 권리, 그리고 이란에서 종교가 프로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7번째, 외교적 긴장과 인도주의 위기. 외교적으로 이란은 미국과 서방으로부터의 강력한 제재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1979년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 점거와 52명의 미국인을 444일간 인질로 잡았던 위기 이후 양국 간 외교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여전히 이란의 대사관을 재개설하지 않았으며 석유 수출, 금융, 기술에 대한 제재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충돌과 제재의 후유증은 이란 국민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40%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위약품 부족, 정전, 물 부족, 붕괴 직전의 의료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란 리알화는 가치가 급락해 약 100만 리알이 1달러, 약 138만 원에 해당하며 노동계층에게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위기 속의 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미래가 완전히 암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란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이며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18위 경제 대국입니다. 약 8천만 명의 인구 중 60%가 30세 미만인 이란은 젊고 교육받은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과 결합하면 정치적 국제적 환경이 개선된다면 이란은 회복하고 도약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충돌과 고립의 악순환을 벗어나 국제사회와 재통합할 수 있느냐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이란은 러시아와 20년간 에너지, 군사, 기술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전략 협력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이란과 미국은 2025년 6월 15일부터 오만 무스카트에서 제6차 협상을 진행 중이며 우라늄 농축 제한을 대가로 제재 완화를 목표로 하는 합의에 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래 댓글에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이란이 최선의 결과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충돌이 터질 때마다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죄 없는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이란의 젊은 세대와 문화적 역설. 주목할 점은 이란의 집권층이 엄격한 이슬람 이념을 고수하며 서구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반면 국민들, 특히 테헤란과 같은 대도시의 젊은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서구 문화, 즉 음악, 영화, 패션,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은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란 젊은이들은 미국 팝 음악을 듣고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영어를 배웁니다. 그들은 정부처럼 서구를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하는 열망과 동경을 품고 있습니다. 제약이 있지만 인터넷, 소셜미디어,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이란 사람들은 글로벌 문화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란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여전히 고립되어 있는 동안 그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호기심, 열망, 놀라운 개방 정신에 이끌려 조용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9번째, 세계 최대 사프란 생산국 사프란, 일명 붉은 금은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단지 화려한 색상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가치 때문입니다. 사프란은 무게 단위로 계산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 뒤에는 누구나 알지 못하는 고난과 세심한 노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매우 까다롭으며 특정한 토양과 기후 조건에서만 잘 자랍니다. 사프란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일은 성실함, 정확성, 열정을 요구합니다. 이는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농부들은 이른 아침, 초겨울의 추위 속에서 꽃이 막 피었을 때 정확한 시점에 수확하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사프란 꽃 한 송이에는 단 3개의 암술, 향과 귀중한 영양소를 담고 있는 유일한 부분만이 있습니다. 1kg 위 건조 사프란을 얻기 위해서는 11,000송이 이상의 꽃을 따야 하며 이는 약 1.5헥타르의 면적을 덮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수확 과정은 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꽃이 일제히 피었다가 빠르게 시드는 짧은 시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프란이 그토록 귀하고 비싼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이란은 세계 최대 사프란 생산국으로 2019년에만 430톤의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프란의 대부분은 터키와 스페인으로 수출되어 분류되고 국제 시장에 유통됩니다. 그러나 사프란의 가치는 상업적 측면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매년 11월 이란의 사프란 들판이 활짝 피어나면 그 지역은 마치 눈부신 보라색 용단으로 뒤덮인 듯합니다. 이 시적인 풍경은 수천 명이 국제 관광객을 끌어들여 감상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공동체의 생계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프란 재배는 힘들고 수입이 불안정하지만 이란 사람들은 사랑과 자부심으로 이 직업에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프란은 단순한 귀중한 향신료가 아니라 노동, 전통, 민족적 자부심의 결정체입니다. 이란을 기다리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수십 년 동안 이란은 거의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1980년대의 이란-이라크 전쟁, 이라크, 시리아, 예멘에서 미국과의 대리 충돌,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까지. 일어나는 사자라는 이름의 작전은 테헤란의 논란의 중심인 핵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인 나탄즈와 포르도우를 포함한 이란의 주요 군사 기지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보복 행동은 이란을 갈수록 고조되는 충돌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몰아넣고 있습니다. 10번째, 세상을 바꾼 두뇌들 모두 이란 출신. 놀랍게도 에베이, 드롭박스, 틴더, 유버, 트위터와 같은 친숙한 이름 뒤에는 모두 이란 출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국을 떠났지만 현대 기술 세계를 형성하는 데 조용히 기여한 개인들입니다. 이란 이민자 가정의 아들인 피에르 오미디아르는 에베이를 창립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수십억 달러 가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캔자스에서 1한계 가정에서 태어난 아라시 페르도우 씨는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드롭박스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란 숀 라드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데이팅 앱 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버로 차를 불러본 적이 있다면 이 회사를 현재 이끄는 사람은 테헤란에서 태어나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을 떠나 난민 어린이에서 글로벌 CEO로 성장한 다라 코스로샤히입니다. 덜 언급되지만 동양 중요한 인물은 트위터의 전임 회장인 오미드 코르데스타니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성공이 아닙니다. 이는 이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그들은 적응력, 회복력, 강렬한 상승 욕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인물들을 만들었을까요? 탄탄한 교육 시스템, 지식을 중시하는 문화, 아니면 이국에서의 혹독한 환경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이란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 나라가 고대 과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조용히 꽃 피우는 미래의 씨앗들로도 두드러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11번째, 이란에 대한 흔한 오해 1. 이란은 사막과 유목민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란을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즉시 모래로 뒤덮인 척박한 땅과 유목민의 천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일반화이며 이 나라의 실제 지리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다채롭고 풍부한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다시트의 카비르와 다시트의 루트 같은 사막부터 해안 우림, 눈 덮인 고원, 웅장한 산맥까지 다양합니다. 북쪽의 알보르즈 산맥과 남서쪽의 자그로스 산맥은 겨울이면 눈으로 뒤덮여 스키와 같은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란과 연관짓기 힘든 이미지입니다. 또한 카스피의 연안 지역은 온화한 기후, 비옥한 토양, 연중 푸른 식생을 자랑합니다. 수도 테헤란은 고원에 위치해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를 가지며 유럽이나 아시아의 대도시들과 견줄 만큼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입니다. 인구 면에서 대부분의 이란인은 테헤란, 마슈하드, 이스파한, 쉬라즈, 타브리즈와 같은 대도시에 거주합니다. 이들은 중요한 경제, 문화, 기술 중심지입니다. 박티알이나 카쇼카이 같은 유목 부족이 전통을 유지하며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그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란은 도시화 수준이 높은 국가이며 전국이 유목민으로 가득하다는 이미지는 낭만적이거나 잘못된 편견입니다. 오해 2. 이란 여성은 쓰레기 봉투에 갇혀있다. 또 다른 왜곡된 편견은 이란 여성을 쓰레기 봉투에 갇힌 사람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시행된 이슬람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착용하는 히잡이나 차도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그들이 목소리나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이러한 발언은 무례하고 모욕적일 뿐만 아니라 이란 여성의 실제 역할과 사회적 목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란은 초등교육에서 여아 대 남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1.22에 달합니다. 즉 학교에 다니는 여아가 남아보다 많습니다. 대학생의 50% 이상이 여성이며 의학, 공학, 법학, 예술과 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이란은 여성의 노동력 참여 비율이 세계 4위인 산업 분야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공장, 연구실, 심지어 나노기술 같은 첨단 분야에서 일합니다. 이란 여성은 정치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부통령, 장관, 국회의원 같은 직책을 역임하며 그들이 순종적이지 않고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해 3. 이란 사람들은 모두 낙타를 탄다. 많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낙타는 이란 사람들이 태양에 그을린 사막을 오가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낙타는 이란에서 매우 드물며 인구의 99%는 실제로 낙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란은 눈 덮인 산, 울창한 숲, 초원, 해안, 그리고 소수의 사막으로 이루어진 매우 다양한 지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쉬라즈, 타브리즈 같은 대도시,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는 곳은 현대적인 인프라와 높은 도시화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낙타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시스탄 발루체스탄이나 케르만 같은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농업이나 관광용으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이 오해는 주로 사람들이 이란을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곳에서는 낙타가 지역 문화와 밀접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라 페르시아 국가로 문화, 기후, 생태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낙타를 이란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고정관념과 무지에 기반한 오해입니다. 12번째, 엄격한 이슬람 국가와 합법화된 성전환 수술의 아이러니. 놀랍게도 이란은 성전환 수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로 1979년부터 이슬람 공화국에서 이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억압을 엄격히 시행합니다.
동성애 관계는 형사범죄로 간주되며 채찍질이나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란 법은 동성애자를 보호하지 않아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됩니다. 동성애 아동은 성지양 전환 요법에 강제로 참여하거나 사회적 수용을 위해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성적 지향과 개인적 관계를 숨겨야 합니다. 2019년 6월 전 외무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는 이란의 동성애자 사형 정책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이를 이란 사회의 도덕적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13번째, 세계 최고 수준의 두뇌 유출 국가. 이란 인구 대비로 보면 이란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뇌 유출 비율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1990년대부터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란의 대졸자 중 약 25%가 해외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4년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공부하는 이란 학생 수는 11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동시에 이란 대학 강사의 약 25%가 나라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거나 이미 계획 중입니다. 매년 이란은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15만에서 18만 명이 전문가를 잃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의 약 520억에서 700억 달러, 약 71조 7,600억에서 96조 6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란 포커스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샤리프 공과대학교 학생들이 농담으로 공항터미널이라고 부르는 곳은 특히 공학 전공 졸업생들이 유학을 가거나 해외에서 일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샤리프의 많은 동무는 현재 나사, 구글, 애플, 미국과 유럽의 주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어려운 경제 환경, 직업 기회 부족, 학문적 자유의 제한입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이란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젊고 지적인 인력을 계속해서 잃게 될 것입니다. 14번째, 이란의 산업 비밀. 놀라운 자동차 강국 이란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황금빛 사막, 이슬람돔, 고대 페르시아의 색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이미지 뒤에는 산업화된 이란이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서아시아에서 자동차 생산을 선도하며 이슬람협력기구 OIC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6위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이란은 제재를 받고 서구 기술이 부족하며 수십 년간 외국인 투자에서 차단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이란은 매년 13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며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다른 중동 국가들을 앞질렀습니다. 이 성공의 중심에는 이란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이란 코드로 IKCO가 있습니다. IKCO는 시장 점유율의 60에서 65%를 차지하며 연간 6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합니다. 이 회사는 차량 조립뿐만 아니라 사만드, 데나, 루나, 타라 같은 독자적인 모델을 설계하여 테헤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IKCO는 아제르바이잔, 시리아, 세네갈에 공장을 열었으며 이란산 자동차를 전 세계로 수출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대 기업인 세이파 역시 이란의 산업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재 이전, IKCO는 푸조, 르노, 메르세데스 벤츠와 협력하며 견고한 기술적 기반을 구축했지만 이후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이러한 장벽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답은 강력한 국산화 정책에 있습니다. 국내 부품 생산, 독자 기술 개발, 보호주의 정책을 통한 내수 소비 촉진. 자원이 제한된 국가에서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은 끈기, 창의력, 그리고 세계에 의존할 수 없다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이란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큰 대로와 좁은 골목에서 타라나 사만드 같은 친숙한 차량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테헤란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보세요. 이는 이란이 유산뿐만 아니라 산업적 결단으로 가득한 나라라는 당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15번째, 이란이 받는 5,000개 이상의 국제 제재. 지난 30년 이상
이란은 주로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부과한 수천 개의 국제 제재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석유 수출, 은행 및 금융, 기술 및 민간 장비에 대한 무역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특히 미국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일방적으로 가혹한 제재를 부과했으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총 제재 수는 5,000개를 초과하며 이는 2만 개 이상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 경제는 심각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초인플레이션, 미알화 가치 폭락, 수백만 명이 빈곤에 내몰렸습니다. 16번째, 오늘날 이란의 실제 생활 많은 사람들이 이란을 광활한 사막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란의 지리는 이웃 국가들과 상당히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약 95%가 사막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란의 영토 중 사막은 약 22%에 불과합니다. 이는 흔한 오해를 보여줍니다. 이란 북부에는 울창한 숲과 청록색 카스피해가 있으며 흥미롭게도 하루 만에 북부에 눈 내리는 지역과 남부 해변의 따뜻한 여름 햇살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위치 중 하나로 여겨지는 호르무즈 해협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란은 지역 및 국제적 긴장에서 이를 전략적 카드로 활용합니다. 약 9천만 명의 인구와 60만 평방마일, 미국의 약 16분의 1 크기 이상의 면적을 가진 이란은 서아시아에서 광대한 국가입니다. 수도 테헤란, 이란에서 가장 활기찬 중심지에는 약 1,5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합니다. 서구의 혼잡하고 붐비는 도시들과 달리 이란은 도시와 넓은 농촌 지역 간의 편안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란의 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완전히 혹독하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며 일하고 공부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일상을 즐깁니다. 테헤란의 거리에서는 삶의 리듬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카페는 손님을 맞이하고 시장은 판매자들의 외침으로 활기차며 러시아어에는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공원에서는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며 삶을 즐깁니다. 주민들은 교육, 전기, 물, 교통과 같은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헤란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저렴한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티켓 가격은 10센트, 약 1,380원 미만으로 수도 전역을 거의 커버합니다. 매일 인근 도시에서 테헤란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지하철은 이 이동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어의 여성의 편의를 위해 여성 전용 객차가 있지만 남녀 혼합 객차도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과 관련된 충돌로 인해 이란 주민들의 삶은 불안정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수도 테헤란을 떠나 위험을 피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손상으로 전기, 물, 인터넷이 불안정해졌으며 식품과 연료도 부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는 삶이 평소처럼 이어집니다. 이곳 사람들은 변화와 외부 압력에 적응하는 데 익숙해 보입니다. 그들은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진한 차 한 잔, 나무 그늘 아래의 오후, 따뜻한 가족 모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란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들의 회복력과 강한 의지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살고 일하며 이 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본능처럼 희망을 붙잡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의 땅. 이란을 언급할 때 이곳 여성들의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깊은 갈색 눈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하며 오뚝한 코, 도톰한 입술, 짙은 눈썹이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매력을 만듭니다. 히잡은 의무적인 규정이지만 장벽이 아니라 이란 여성들이 추구하는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테헤란과 같은 자유로운 도시에서는 젊은이들이 현대적인 패션과 화려한 색상의 스카프를 조합한 세련된 옷차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정이 그들의 개성과 미적 감각을 표현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복장 규정 집행도 더 유연해졌으며
경찰은 관대하게 대응하고 엄격한 처벌을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17번째, 이란인은 아랍인이 아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이란인은 페르시아인입니다. 중동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국가와 민족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으며 심각한 오해를 낳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란이 아랍 국가라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충돌과 전쟁을 거치며 이제 우리는 이란을 더 명확히 이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란은 이웃 아랍 국가들과 역사적, 지리적 연관성이 있지만 절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이란은 2000년 이상 이어진 풍부한 페르시아 문화 정체성과 유산을 자랑합니다. 이란과 아랍 세계의 언어적 차이, 가장 명백한 차이는 언어와 문자 체계에 있습니다. 이란의 공식 언어인 페르시아어, 파르시는 힌디어, 파슈토어, 쿠르드어와 가까운 인도유럽어족에 속합니다. 반면 아랍어는 세머족 언어입니다. 이는 이란이 단순히 아랍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18번째, 선거 개입과 정치적 억압. 하메네이의 권력 이야기는 2005년 하타미 대통령의 임기 말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충성파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개입과 터무니없는 결과는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녹색운동이라는 대규모 항의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결국 이 운동은 무력으로 진압되었고 하메네이의 권한 아래 안보 체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미국과의 핵협정 실패 이후 하메네이는 그 어느 때보다 권력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이후로 국민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실업, 화폐 가치 하락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중산층은 붕괴했고 많은 젊은이들은 환멸을 느끼며 대규모로 나라를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2021년 하메네이의 측근인 에브라힘 라이시가 유일한 두드러진 후보로 등장해 쉽게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전 대통령 로우하니마저 재출마가 금지되었고 이는 하메네이가 이란 정치 체제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9번째, 감시사회와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 이는 많은 관찰자들로 하여금 후 하메네이 시대의 라흐바르 최고 지도자, 직책의 미래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메네이가 충성파들로 국가기구를 채우는 동안 이란 국민들은 불공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2022년 점점 불안정해지는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논란이 된 법들을 도입했으며 여기에는 가시테 에르샤드, 가시트 어시에이 또는 도덕 경찰로 알려진 부대가 종교적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는 등 감시와 검열 강화를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쿠르드족 젊은 여성 지나 마흐사 아미니가 부적절한 복장으로 도덕 경찰에 체포된 후 사망하면서 2022년 말 엄격한 이슬람 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습니다. 몇 달 후 이 운동은 당국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습니다. 20번째, 이란에서 스키를 탈 수 있다. 이쯤에서 당신은 궁금할지도 모릅니다. 사막과 뜨거운 햇볕으로 가득한 이란 같은 나라에 자연 눈이 있고 스키를 탈 곳이 있을까? 우리는 이란을 스키와 연관짓는 게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이 아니라는 걸 이해합니다. 세계 지도에서 이란의 위치는 종종 낙타와 뜨거운 모래 언덕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란은 프랑스보다 2.5배 큰 나라로 겨울이면 거의 전역이 눈으로 뒤덮입니다. 알보르즈와 자그로스 산맥은 나라의 양쪽을 따라 뻗어 있으며 풍부한 눈과 이상적인 경사면을 제공해 스키에 매우 적합합니다. 국제 관광객들의 꾸준한 방문은 이란의 기후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은 종종 서구와의 정치적 차이로 알려져 있지만 이 나라가 대부분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이 산맥들은 두꺼운 눈으로 덮여 스키 스포츠를 즐길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1930년대 말부터 이란인들은 이 겨울 스포츠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스키는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이란에는 알보르즈에서 자그로스까지 약 20개의 스키 리조트가 있습니다.
최고의 리조트와 최상의 눈 조건을 경험하고 싶다면 테헤란 북쪽에 위치한 대규모 리조트, 특히 디친을 추천합니다. 디진은 해발 3,600m에 위치하며 23개의 슬로프와 16개의 리프트를 갖추고 있으며 12월부터 5월까지 운영됩니다. 디진의 하이라이트는 페르시아 파우더로 불리는 건조하고 부드러운 눈과 알보르즈 산맥, 특히 휴화산인 다반드 산의 장엄한 전경을 포함한 풍경입니다. 디진 외에도 다르반드사르, 인공 제설 장비와 야간 스키 가능, 샘샤크, 토찰, 세계에서 가장 긴 곤돌라로 테헤란 외곽에서 약 3,700m 높이까지 연결 등의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우리가 다루지 않은 이란의 독특한 점을 알고 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벨을 눌러 세계의 다른 독특한 국가들을 탐험하는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